네, 저는 지금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정석 과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체류형 쉼터를 요구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걸 저희가 수용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코로나 이후에 이런 농촌 공간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었고요. 농막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임시 숙소나 이런 게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작년 10월 달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그 설문조사에서도 어떤 체류형 쉼터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주말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확대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체류형 쉼터는 어떤 시설인가요? 체류형 쉼터는 사실 본인 소유 농지에 개인이 자기 농지에 이게 일정 면적의 가설 건축물로 체류형 쉼터를 지어놓고 거기에 농사도 같이 하고 일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숙소 시설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거주시설로 거듭나면 좋겠네요. 현재 전국적으로 농막이라는 시설을 설치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큰 차이는 숙박이 가능하냐 이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농막은 잠을 잘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짓다가 일시 휴식을 하거나 창고를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잠을 잘 수 없는 공간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그곳에 숙소가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기 때문에 그 시설에 어떤 재해나 어떤 이렇게 피해가 있었을 때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입지라든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류형 쉼터에는 그런 어떤 피해나 어떤 안전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설치하는 지역 이런 걸 좀 제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농지에서 편하게 숙박할 수 있게 바뀐다는 것이 큰 변화가 되겠네요. 체류형 쉼터는 어떤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담해야 할 세금도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제가 33평방미터 이내로 그렇게 체류형 쉼터 면적을 제가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기존의 농막이 제가 20평방미터 이하였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잠을 잘 수 없는 공간인데 잠을 자기 위해서는 좀 더 공간의 여유가 필요해서 이런 연면적의 쉼터의 면적 이외에도 거기에 데크라든지 주차장 그리고 어떤 처마나 정화조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적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세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의 소유물, 즉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에 이제 부과되는 재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취득세 이런 부분 일정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기존의 농막이 기준에 맞을 경우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한다면서요? 기존 농막에서 임시로 숙박을 하겠다 하면 제가 그거를 전환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잠을 자야 되다 보니까 충분히 안전해야 되고 또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니까 제가 입지 제한이 있는데 그 입지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 하면 기존 농막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환 기간은 저희가 한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렇게 전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토지가 아닌 농지이기 때문에 제가 영농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는 아까 농지에 이 체류형 쉼터를 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체류형 쉼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이 들어가는 연면적, 아까 왜 데크나 들어가는 부속 시설이 있을 건데 이런 면적이 필요한 면적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못 짓는 면적인데 이거보다는 2배 이상의 농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영농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 건축물이 아닌 가설 건축물 형태입니다. 즉 임시 숙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류형 쉼터에서 잠을 잤을 때 어떤 거기에 재난이 있었거나 또는 피해가 있었거나 하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막아야 되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입지를 제한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산사태나 어떤 풍수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체류형 쉼터에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자연재해 예방법에 보면 자연재해 어떤 개선 지구가 있을 거고 이래서 일정 지구에는 제가
설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네, 체류형 쉼터 설치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체류형 쉼터는 저는 귀농귀촌의 징검다리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거기 살아보면서 과연 이게 내가 농촌에 가서 내 어떤 적성이나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농촌에 가서 정말 농지도 사고 크게, 그다음에 농촌에 정말 집도 지어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라고 그렇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농지는 제가 식량 안보라든지 농업의 생산에 쓰이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체류형 쉼터라는 공간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새로운 제도가 정말 그 농촌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분들이 정말 농촌에 가서 생활 인구로 어떤 보면 정착을 하고 귀농귀촌도 정착을 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그 농업인들과의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애정을 좀 부탁을 드려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네, 농지에 조성될 체류형 쉼터가 앞으로 우리 농촌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